핵은 폭탄이다. 핵이 폭탄이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폭탄이겠네요. 핵이라는 단어가 뭔가 위험하고 정말로 안전한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는 같아요. 저는 원자력은 안전하다가 우리 인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를 위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그리고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 US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세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송교입니다. 핵물리학, 그중에서도 고에너지 실험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송미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추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핵과 원자력,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 먼저 불안함이 먼저 딱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핵이라는 단어는 많이 익숙한데 근데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불안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훌륭한 과학자들이 정말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왔던 분야입니다. 핵의 진짜 얼굴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핵과 원자력을 많이 공부하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간단한 우리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핵은 폭탄이다. 하나, 둘, 셋. 모두 X를 들어주셨네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핵이라는 건 사실 무언가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는 지구 핵이 있고 세포에는 세포 핵이 있죠. 그래서 우리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핵은 원자의 중심인 원자 핵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자를 보면 가운데 무겁고 작은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분포해 있는 형태이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자가 이 세상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책상이라든지 이 OX 푯말이라든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든지 우리 몸까지도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원자 핵이 10의 28승계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핵이라는 게 무조건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물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핵이 폭탄이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폭탄이겠네요. 그죠? 원자력은 항상 위험하다. 하나, 둘, 셋. 여기도 전부 다 일치된 대답을 얻었습니다. 원자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이미 찾았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은 안전하다가 더 맞다는 표현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방심하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 방사능과 방사선은 같은 뜻이다. 하나, 둘, 셋. 역시 모두 일치된 대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4명 중에 저만 원자력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방사선이라는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데 에너지를 내는 성질이 방사성,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방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사는 말 그대로 뿜어내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뒤에 능이 붙고 선이 붙고 물이 붙어가지고 그 개념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OX 퀴즈를 마치겠고요. 이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전문가라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도대체 핵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가 20세기 중반에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부터 이 핵이라는 단어가 뭔가 위험하고 폭발적인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방사성 물질이 되었을 때만 위험한 것인데 일반적인 자연에 있는 핵들은 다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힘 4가지 아시죠?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그리고 강한 핵력. 이 중에서 중력이랑 전자기력은 작용하는 거리가 무한대이지만 약한 핵력이랑 강한 핵력은 작용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핵 안에서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힘들을 이해를 하려면 핵 자체를 직접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구조와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핵이라는 게 1911년에 그 러더퍼드의 탄란 실험 통해서 이제 핵이 발견이 됐는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겠다. 우주의 그 탄생의 비밀을 밝혀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많은 실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연하게 약 한 30년 후에 어떤 실험에서 핵이 쪼개지는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핵이 쪼개지니까 또 에너지가 나오네. 그 당시가 이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일이고, 마침 또 이제 이 핵 분야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독일에 있었던 과학자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안 좋은 의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대비 무대가 사실은 좀 안 좋았던 시기였던 거죠. 핵무기로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정적인 인식이 그때부터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이제 독일에서 핵 분야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독일이 아니라 네. 퀴리 부인의 딸 아이렌 퀴리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과학자 졸리오라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네. 프레데릭 졸리오 퀴리가 남편이고 이 아이린 졸리오 퀴리는 이제 부인.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같이 핵물리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막 이제 쏴가지고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들려고, 이상하게 훨씬 원자 번호가 작은 바리움이라는 원소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 잘못했네, 이게 뭐지? 이상하다만 하고 있었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독일의 오토 한과 리제 마이트너 그 그룹이 동일한 실험을 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핵이 쪼개진 거네. 네. 그래서 이제 핵 분열이구나. 그때 그분들이 발표를 하고 차후에 이제 퀴리 그 딸과 사위가 아티클을 보고 이제 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한탄을 했겠네요. 예. 원자력이 정말로 안전한지 이제 그 이후로 진보를 해서 이제 상용 발전소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마침 또 체르노빌 네.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도에 일어난 굉장히 불행한 사고였었고요. 사고가 났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자로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감속재를 지금같이 경수로의 물이 아니라 흑연을 이용해서 이제 감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더 있었고요. 체르노빌 사고는 굉장히 불행했고, 현재도 체르노빌 지역은 방사능이 높은 지역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방사능 오염이 약했던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대가 이제 다시 정화가 되고 야생동물도 돌아오면서 제한된 시간과 어떤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이제 여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돌아오고 심지어는 관광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송 박사님이나 우리 추 박사님께서 주력으로 하고 계시고 요새 우리 많이 언급이 되는 그 소형 원자로, 기존의 대형 원자로보다 좀 안전해서도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물을 이용하는 원자로 말고도 가스나 용융염, 소지금 같은 걸 이용하는 소형 모델 원자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형 모델 원자로는 대형 원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배치를 좀 더 용이하게 넓은 지역에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형이 됐다는 것은 출력이 작아졌다는 거고, 네네. 출력이 작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큰 불을 다루는 것보다는 작은 불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우리 소형 모델 원자로가 보급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지금 발전소는 디스코 팡팡 위에 저희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디스코 팡팡을 타면 디스코 팡팡에서 손을 놓치기 쉽잖아요.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 네 개의 주인공, 무거운 주인공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단일 그 부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서 디스코 팡팡을 타면 뭐 손을 놓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안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 나면 아까 그 무거운 주인공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손을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일체형 소형 원자로는 지진이 와도 서로 손을 놓치거나 부품이 깨질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솔린 자동차의 근본 원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과거부터 자동차가 계속 진화를 해오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차선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전장치가 들어가면서 더욱 신뢰도 있고 안전한 장치가 돼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과거의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더욱더 많은 안전장치와 안전 원리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높은 안전도 수준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이제 발전 이외에도 이제 다른 응용 분야가 많이 있을 텐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고온의 열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기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전력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다방면의 어떤 에너지 소스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소 생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방면의 어떤 활용성 때문에 기업들은 SMR을 개발하고 설치를 해서 기존 산업과 이제 융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두려워는 하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필수적인 거라고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는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어느 날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큰일인 건가요, 그거는? 지금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다 고장이 난다. 그럼 지금 저희가 쓰는 전기의 30%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보통 기저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30%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하냐면 24시간 전기가 필요한 기반 시설들, 대형 산업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게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 30%만큼을 꾸준히 24시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라 산업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이제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제 일반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오해만은 이 과학자로서 꼭 풀어주고 싶다. 핵과 원자력은 지구를 괴롭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위기 속에 살고 있고 기후변화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저 전력원은 현재는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들인데 마치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이 지구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원자력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자력을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그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원자력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원자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원자력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구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과학자로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핵물리 시설이 들어서는 걸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핵물리 실험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가속기가 지금 대전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건설이 되고 있어요.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라온에서는 우리가 이제 핵의 내부 구조라든지 별의 진화라든지 원소의 기원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희귀 동위 원소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국에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서 이제 코리아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징가 제트 만화 있잖아요. 그 일본 만화. 일본 만화의 마징가 제트 그 소재가 제페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언젠가 자기네들 제페늄이라는 신물질을 발견할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걸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로봇 태권브이가 나왔잖아요. 거기서는 코리아늄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학금이 만들어졌고 그걸로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코리아늄을 찾을 만한 과학 강국이 됐는데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온이 완성이 되면 우리도 진짜 코리아늄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로봇 태권브이 김청기 감독이 핵물리를 전공했나요? 불안의 요소가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에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친구들이고요. 모르면 무섭죠. 하지만 이해하면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다.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의 과학 지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